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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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 지내요 라디오. 이번 주도 무사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와, 주에도 와, 아, 와. 이번 주에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특히 오늘 참 더웠죠, 낮에. 서울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여간 어려운 시기가 아닌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몸 조심하시면서 우리 더운 여름을 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부는 알아봐요 대나무숲 코너입니다. 아이고, 네, 죄송해요. 방송사고. 괜찮아요. 네. 방송사고를 말함으로써 방송사고 됐죠? 방송 말해서 방송사고. 괜찮아요. 1부 알아봐요 대나무숲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이긴 한데 역시 이번 주도 주제가 무겁네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아 이제 발달장애 가족의 입단 비극인데 이제 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원래 받으셔야 되는 돌봄 서비스를 평소처럼 못 받는 장애인 가정들이 정말 많으신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그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20대 발달 장애인 아드님을 두신 50대 어머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서 이제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간병 부담으로 인한 이제 모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아들이 합의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아들이 그쵸. 합의했는지는 모르는 거고 음,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A 씨의 지인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웃이나 아시는 분들이 증언하신 거에 따르면 굉장히 그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꽤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타입의 그런 스펙트럼을 해당되는 어, 아드님이셨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머님인 A 씨가 굉장히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를 해오셨었다라는 음,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네.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이 정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고랄까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함께 슬퍼하셨다고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광주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광주시의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셔서 첫날부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오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꾸준히 분기별로 제가 두세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극단적인 선택을. 근데 이번이 조금 울림이 큰 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더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라는 음,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이게 밖에 막 하던 대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원래 봤던 어떤 주간보호센터에서 했던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멈춤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네. 모든 이 아드님 20대면 굉장히 이제 성인이 된 아드님의 공격성이나 이런 액팅아웃을 전부 어머니가 전부 감당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너무 어떻게 안타까워요. 생각하세요? 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사실 이렇게 자녀와 어머니가 이게, 이게 자녀 살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어머니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 그쵸. 이렇게, 네. 음, 이 음, 어머니가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건.
그래서 음, 제가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그 코로나 이후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나 찾아봤더니 네, 이게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 단순하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뭐 음. 온라인 교육 지원 이 정도로 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상 고령자 고독사 확인 절차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제 원래 하던 일이에요. 이거 원래 하던 일이고 긴급 돌봄 서비스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런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도시락을 배달이 돼도 도시락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 그쵸. 도시락이 배달이 되면 문을 어떻게 혼자 열 것이냐.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충분치 않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혜적인 복지 정책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음, 정책이 정말로 복지 대상의 필요를 이해하고 만들어진 정책인지 아니면 그냥 호혜적인 어, 음, 식으로 만들어진 정책인지는 어, 이런 시국일 때 바로 드러나 버리는 것 같아요. 드러나 음, 버리는 것 같고 이거의 수정이나 이거를 어떻게 좀 나은 방향을 고치기 위해서는 장애계 쪽에서 더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커져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가서 청원했어요. 정언하셨군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만큼 궁지에 몰리는 가정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희는 아는도 거기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정책이 단순히 장애인 한 명 그리고 플러스로 뭐 엄마 정도로 생각하는 걸로는 문제 해결에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정신적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장애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포괄적인 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네, 네,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너무 또 많은 네. 어둠을 알아버리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아, 넘어가고 싶은데요. 알아봐야 되는 숲 중에서도.